지난 7월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는 백유선 씨. 유선 씨는 꽤 잘 나가던 건축 설계사였다. 발전소 설계라는 특수 전문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아오던 유선 씨.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그녀가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이유는 바로 아이들 때문이다. 올해 5살인 둘째 희진이는 또래 아이들에 비해 언어 발달이 조금 늦은 편이다. 전업주부가 된 지 4개월째. 일과 육아의 갈림길에서 고민도 많았지만 4개월 만에 눈에 띄게 달라지는 아이들을 보며 자신의 선택에 후회는 없다. 저는 저대로 그렇고 애들대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째는 아토피도 있고 발음도 약간 부정확한 것도 있는데 불안하니까 엄마가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이게 말은 안 하는데 분리불안 증세가 있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은 그 4달 동안에 굉장히 애들이 활발했다더라고요. 어린이집을 마친 둘째 희진이를 데리고 유선 씨가 향한 곳은 첫째 희승이가 다니는 태권도장 앞. 희승이는 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다. 지금 유선 씨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 아이가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는 일이다. 우리는 주변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갈등을 겪는 여성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어떻게 알았대? 야근과 회식이 잦은 우리의 직장 문화는 일과 육아를 함께 해야 하는 엄마들에게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감자의 주 영양분은 녹말 입자를 구성하였습니다. 직장이 너무 멀었어요. 용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셔틀을 타고 가더라도 이렇게 업무를 8시에 시작했으니까 셔틀 타고 가도 1시간 빼고 하면 집에서 거의 6시 반에 나갔거든요. 그래도 뭐 6시 반에 나가려면 준비하는 시간이 있고 그러면 5시 반에 일어나야 되니까 거의 뭐 겨울 같은 경우에는 껌껌할 때 나갔다가 껌껌할 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마치고 빨리 와도 7시잖아요. 그러면 애들 밥 먹고 이제 좀 씻기고 그러면 자야 되고. 근데 그거는 정말 아무 일 없을 때. 근데 뭐 회식이나 야근이나 뭐 있으면 집에 들어오면 10시, 9시 그러면 애들 뭐 자고 있고요. 며칠 못 보는 수도 있고 자는 것만 볼 수도 있고 내가 못 해준 것도 없고 내가 안 해준 것도 없어요. 근데도 미안한 거 있잖아요. 난 정말 회사 일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미안한 거죠. 사실 유선 씨는 이미 한 차례 경력 단절을 경험한 적이 있다. 경력 단절이란 결혼과 출산, 육아 등으로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어렵게 다시 시작한 사회생활을 육아로 또다시 중단하게 된 것이다. 이제 팀장급, 실장급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애를 가시면서 그만뒀고 한 3년 동안 공백이 있었고요. 다시 들어갔을 때 솔직히 저 자신이 없었거든요. 제가 경력이 뭐 7년, 6년 되더라도 그때는 3년을 쉬어버렸기 때문에 그 시리를 못 맞추니까 저도 자신이 없고 쓴 사람도 솔직히 그거를 하고 그 경력을 다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3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만약에 제가 3개월 안에 다시 궤도에 올라가면 원래대로 쳐주기로 하고 그동안에는 대리급으로 해주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급여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부대의 모든 조건을 갖다 대리급을 맞춰주시더라고요. 유선 씨는 1년 후 직장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쉽지 않은 과정을 겪어야 할 것이고 그동안 쌓아온 경력은 온전히 평가받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엄마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저는 이제 다시 나갈 때 작게 나갈 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존심 좀 굽히고 욕심 덜 부리면 내 꿈을 좀 멀어질 대로 작게 나가면 되니까. 근데 애들은 그 1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커버를 갔거든요. 근데 지금 같이 못 있으면 나중에 더 후회할 것 같으니까 지금 같이 있으면서 저렇게 만족시켜주고 싶은 거죠. 진짜? 능력 있는 여성은 점차 늘어나고 우리 사회는 그들이 필요로 한다. 파이팅 우먼 코리아를 위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2008년 대학 진학률을 보면 남성이 84%, 여성이 83.5%를 기록. 이미 남녀의 교육 수준이 동등해졌음을 알 수 있다.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여성들의 활약 또한 눈부시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 참여율은 아직도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20대 중후반까지는 다른 국가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던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선진국과 격차를 벌리기 시작하는 시기는 30대 초중반. 우리나라 여성들의 초혼 연령 및 첫아이 출산 시기와 맞물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까닭은 무엇일까? 영세 동안은 내가 봐주고 싶다 이런 게 보통 엄마잖아요. 근데 갔다가 오면은 그 일자리가 없거든요. 아니면 내 딴 데 가라 그러고. 가령 내가 예를 들어서 최소 3년을 쉬었다. 그러면 이제 쉴 수 있게 해주는 데도 별로 없거니와 했다가 돌아오면은 그 다른 일을 해야 되거나 의자를 쳐놓죠. 우리의 경력 단절의 위험인데 이제 그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런 게 심해요.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이 일과 육아 사이에서 결국 일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직장 내 분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분위기라는 것이 과도하게 많은 업무량 내지는 갑자기 이제 발생하는 퇴근 시간에 이제 갑자기 업무가 주어진다든지 그런 일들로 인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힘들다는 점과 그리고 임신을 하였지만 보직이 변경된다든지 아니면 승진해서 누락된다든지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임신 사실을 숨기는 그런 일도 많은 것으로 저희 분석 결과 나타났습니다. 서울 홍대 앞의 한 소극장. 11월 말 무대에 올릴 연극 연습이 한창이다. 맞아. 성격상 이게 또 나와. 맞아. 맞아. 난 성격상 연극은 일과 육아로 지친 대한민국 워킹맘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내용으로 꾸몄다. 난 애들 키우는 걸 우선으로 선택했거든. 연극 연습 중인 이들은 한 경력 단절 여성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로 이들 역시 일과 육아 사이에서 많은 갈등과 고충을 겪었던 평범한 대한민국의 워킹맘들이다. 준비물 챙겨야 되지. 육아 문제로 일을 그만뒀다 사회 복귀가 어려웠던 자신들의 이야기를 이번 연극에 진솔하게 담은 것이다. 이제 사람들마다 다 느낌이 다른 거예요. 누구는 나 너무 힘들었어. 난 좀 달라. 뭐 이런 분위기가 왜 똑같다고 느끼냐면 난 그랬어. 나도 그랬어. 그러니까 각자의 그 정서가 다 다른 건데 지금 하는 분위기는 똑같게 쫓아가니까 그래요. 이들 역시 여성들이 엄마가 되는 과정에서 경력 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회의 분위기를 지적했다. 나는 내가 좀 이렇게 통역이라는 좀 전문직이었잖아. 근데도 나중에 이제 좀 다시 직장 알아보려고 면접을 보러 갔거든. 근데 거절당한 이유가 뭐냐면 너무 캐리어가 좋다 이거야. 더 좋은데 당신은 더 좋은데 갈 수도 있으니까 언제든 떠날 거야. 이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 나이가 많다 이 얘기야. 내가 보니까 왜냐하면 그날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데 나만 아줌마야. 진짜. 자기 전문 분야를 살리는 게 오히려 어려워지는 거야. 긴 논 기간이 많아지니까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할 거라고 나도 예상을 못했는데 오히려 애들 육아 시간이랑 이런 걸 다 맞춰야 되니까 낮에는 어떻게 누구한테 맡기겠는데 저녁에 못 맡기다 보니까 그 전에 하던 일은 오히려 접어버리고 새로운 일을 찾은 거지. 거기에 맞춰서. 엄마 이제 졸업반이니까 나 대기업 취직 안 해도 돼라고 묻더라고. 근데 나 대기업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 여자들의 그 생리를 아는데 대기업 가가지고 걔가 애 키우면서 결혼하고 적응해서 거기서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이거야. 134개국 조사했는데 몇 등일 것 같아? 2009년 기준 115등. 그러게.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의 어떤 사회적인 그 지위의 그 격차를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115등이야. 애들 아빠가 회사에서 뭐 회의를 하거나 조금 늦게 있으면 내가 혹이라도 전화를 하면 회의 중이니까 전화하지 말고 전화 끊어 딱 끊어. 근데 내가 일 때문에 늦거나 뭐 하면은 계속 전화해요. 언제 와? 야 언제 와서 밥 차려줄 건데? 야 애들 밥 뭘로 먹이라고? 야 애들이 운다. 뭐 한다? 방송 나와 지금. 나 그때 너무 화가 났었거든. 자기는 전문가인 거야. 자기는 전문 직장인이거나 전문가이거나 그렇고 자기 와이프는 아내는 그냥 뭐 가서 약간 놀이 정도로. 그 가운데 백서영 씨는
사회에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불화가 생기며 이혼에까지 이른 사례다. 왜 아이는 육아 문제는 왜 나 혼자만을 하게 되지? 당신도 같이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하면서 괜히 육아로 아이들 아빠하고 이렇게 이제 자본 아닌 자본도 생기고, 일단 7년 동안 저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살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눈에 보이게 인정을 받지 않았을 때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애 엄마로서는 당연히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이제 맨 처음에는 작은 불만이었는데 7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게 그 작은 골이 굉장히 깊은 골이 되더라고요. 딱 키우다가 바로 사회에 나갈 수 있는 건 극히 정말 소수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 전에 경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같은 업종에 다시 나가기에는 그 업종한테 저는 부담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신참 월급을 주자니 그것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존재고, 저도 거기에 이력을 내기에는 저도 부담이 되고. 결혼 전까지 미생물 연구실의 연구원이었던 옥경자 씨는 역시 육아로 생긴 6년의 공백 후 자신의 경력을 이어가지 못했지만 이곳에서 제2의 인생을 꾸려가고 있는 중이다. 물론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좋지만 그 이전에 내 생활 자체가 너무 보람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너희들을 위해서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엄마는 엄마 일이 너무 좋아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혼 후 두 딸의 양육은 서영 씨가 맡았다. 아이들 눈에 비친 엄마의 모습은 어떨까? 기쁘기도 한데 살짝 슬프기도 하고 반반. 왜 슬퍼요? 힘들 것 같아서. 힘든 걸 안 해요? 엄마 힘든데? 뭐라? 혼자 모든 짐을 짊어져야 하는 부담이 무거울 법도 하지만 서영 씨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해 본 적이 없다. 끝나자마자 바로 또 열심히 달려가서 밥을 하죠. 네. 그래서 바로 시장을 보고 장을 봐서 아이들 바빠요. 끝나고 나면 이제 여기에서는 업무는 끝나는데 집에 가면 또 집안 살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직접 이제 아이들 또 다독여야지.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일을 하며 느끼는 성취와 보람이 다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이다. 72%의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은 선진국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기혼 여성의 취업을 위해 특별한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나라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UCLA 평생교육원. 이곳에는 연간 4천여 개의 강좌가 개설되고 있다. 강좌는 각종 자격증 코스와 전문직 준비 과정, 그리고 직업별 능력 향상 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해 등록하는 수강생만 해도 약 11만 명에 이른다. 그 가운데 여성은 약 60%, 재취업을 희망하는 기혼 여성의 수도 적잖은 비율을 차지한다. 미국의 여성들은 이러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경력 단절의 위험을 차단하고 있다. And after my second son was born 2 years ago, I decided to sort of move into a new field if I can, and that's why I'm taking classes here at UCLA Extension. Looking for a job? Yes, definitely. One of the things that's critical with exploring the graphic design field is that you have to have a portfolio showing the work, and at UCLA Extension the classes in graphic design are very practically oriented. The professors really try to make sure that you
produce projects that will go in a portfolio, and that's something that you can show to a prospective employer when the time comes. Definitely you can't compare the quality in what you learn and the instructors. It's really not the same. So it's definitely worth what you pay for it. And also the skills that you learn from it, that's worth it too, because that's how I'm going to be able to make my living in the future. 이러한 재교육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Here at UCLA Extension, we have a number of certificate programs, well over 100. We're also seeing declines in the real estate industry, but where we're seeing increases are in general business administration. We're seeing increases in some of the creative industries, digital media, information technologies. We're seeing increases in education, and in healthcare. That's a very strong area right now. 평생교육원은 기업들과 연계해 수강생들이 전문 직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데도 적극적이다. 교육 이수 후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장의 폭은 그만큼 넓어진다. Well, right now here in Los Angeles, Boeing, Disney, City National Bank, 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Los Angeles World Airports, a variety of really large world-class companies work with us. 여성의 상당수가 과거보다 낮은 지위로 노동시장에 복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려는 노력 없이는 이 같은 상황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One of the things we do see are women who are either coming back into the workforce out after spending some time raising their children. They may want to re-enter the same profession that they left when they had their children, but they need to be more current. Other women are deciding, well, here's a chance for me to go into a new career, so I can retool, retrain myself in a different field and try something new. 재교육을 통해 전문성으로 무장한 여성들은 이제 경력 단절 과정에서 상실했던 자신감까지 더불어 되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And I don't want to kind of give up the rest of my life. So everybody has to make an adjustment to what they're doing now and recognize that being a mother is an extremely important job. And for me, it's an honor to be able to stay home with my children. Some women being stay-at-home moms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world, and I completely support that. For other women, the career is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me, it was important for me to have both, and I made sure that I had both. I'm not saying that it's easy, but I think being a mother makes me a better employee, and I think being a working mom makes me a better mother. So for me, that was my answer. 미국 내 다양한 이슈들을 연구 조사하는 랜드 코퍼레이션은 각 분야의 인재들이 모인 산실이다. 인구 통계학자인 줄리 디반소 씨는 이곳에서 근무하는 동안 두 딸을 낳고 길렀다. 미국은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유능한 여성 인력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I could work at home if I needed to, that the hours were flexible. What mattered is that I got the work done. I didn't necessarily have to be sitting in the office or punching a clock. And for example, if one of my daughters played softball and if she had a game, I would leave for a couple hours, go to her game, come back and do my work. It wasn't a problem if I'd been in an office or... 이러한 직장의 배려로 능력 있는 여성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를 경력 단절 없이 지속시킬 수 있는 것이다. So I think it was the combination of having a good childcare provider, having a husband who could help if I needed to travel for work, and having a job that was flexible. And I think those are three key elements, and without those it becomes much more difficult to combine taking care of children and working. 2010년 현재
미국의 출산율은 2.1명, 여성의 경제 참여율은 72%이고 7세 미만의 아이를 가진 여성들의 노동인구 참가율도 63%에 이른다. 미국의 여성들이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능력 향상을 위한 여성 자신의 노력과 함께 미국 기업들이 지닌 유연한 사고 덕분은 아니었을까? 오전 10시 20분. 보통의 직장인들이라면 업무에 한창의 시각이지만 교육 관련 회사의 팀장이기도 한 김은정 씨는 어찌된 일인지 집에서 생후 6개월 된 아들 희서를 돌보고 있다. 희서가 낮잠을 청하고 나면 은정 씨는 컴퓨터 앞에 앉는다. 다른 직원과의 회의를 위해서다. 아이를 낳은 후 재택근무를 시작했다는 은정 씨. 회사의 배려 덕분에 은정 씨는 일도 육아도 기분 좋게 해나가고 있다. 근무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회사의 시스템, 강의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선생님들과 이렇게 회의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일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하고 약속만 하면은 언제든지 회의를 당장이라도 뭐 시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의 업무도 지장을 주지 않고 저도 이제 아이한테도 이렇게 둘 다 병행을 할 수 있으니까. 은정 씨가 몸담고 있는 회사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집에서 근무를 하거나 또는 자신의 일정에 맞춰 탄력적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여성 직원의 비율이 70%에 달하지만 여성 직원은 근무 연수가 짧다는 편견과 달리 장기 근속자가 유난히 많다. 지국장인 박은영 씨 역시 13년 차의 베테랑이다.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을 했고 아이가 또 있고 아이가 올해 초등학교를 입학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주 5일로 근무하는 회사에 다녔다면 아마 두 가지를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탄력적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회사는 또 회사 나름대로 제가 누를 끼치지 않고 또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탄력적인 시간을 활용해서 육아에도 신경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직원들의 업무 시간 감소가 회사에 영향을 주진 않았을까? 창업할 때 처음에 그 미스 때 입사하셨던 분들이 장기 근무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창업은 15년 되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워킹맘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워킹맘이 되다 보니까 기업은 또 그분들의 경력이 끊기는 거는 원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뭔가 계속 미스 때 쌓았던 경력이 돼서 하나의 기업의 자산으로 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들이 이제 재택근무라든지 또 워킹맘이 되면서 이분들이 어떤 출퇴근 문제라든지 오히려 회사는 더 성장할 수 있는 인재가 많이 생겼고 인재가 회사를 떠나지 않으니까 회사는 계속 성장률을 계속 보였던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된 부분은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는 매년 저희는 높은 성장률을 해서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 회사는 이러한 제도 도입 등을 이유로 지난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일과 가정의 조화에 협조적인 기업에 수여하는 가족 친화 기업 인증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유형 근무제 실시 중인 회사는 그리 많지 않다. 그나마도 공공 분야에 집중된 것이 현실이다. 기본적으로 지금은 제도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다 권고할 수 있다. 기업주에게 뭐 요청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거부하면 돼요. 기업주는. 벌금을. 그렇지. 벌금까지도 안 가요. 근데 근로시간 단축제 같은 거는 기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다요. 요청했는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좀 지탄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복지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북유럽의 복지 선진국 핀란드다. 인구 530만의 이 작은 나라는
올해 미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가 선정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1위를 비롯해 각종 지표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핀란드의 저력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핀란드는 세계에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가장 활발한 나라로 꼽힌다. 여성 경제 참가율은 74%에 달하고 출산 여성 중 경제 생활에 참여하는 수도 80%를 넘는다. 국회의석의 42%를 여성이 채우고 있으며 중앙과 지자체의 여성 공무원 비율은 무려 68%에 이른다. 핀란드 여성들이 활발하게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데에는 뿌리 깊은 양성평등의 사고가 자리하고 있다. 핀란드의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역할놀이를 통해 남녀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배워나간다. No, näin pienten lasten kanssa ei varsinaisesti keskustella tasa-arvosta, mutta että me omalla toiminnalla ja omalla esimerkillä tuomme esille sitä niin, että esimerkiksi tytöt ja pojat ovat tasavertaisia keskenänsä tasa-arvoisia ja pojilla on mahdollisuus valita tyttöjen leikkejä eli nukeilla leikkiä ja tytöt voivat taas sitten leikkiä autoilla esimerkiksi. Eli lapset saavat itse valita sitä, mitä he tekevät.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핀란드 정부는 지난 1987년 양성평등법을 시행했다. 남녀 간 평등을 증진하고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핀란드는 이러한 법의 이행을 위해 사회복지부 장관청 내에 양성평등협회를 설치하는가 하면 각 기관에는 이를 감시 감독하는 양성평등 옴부즈만 등의 기구를 두고 있기도 하다. Minusta Suomi, kun on pieni valtio, meitä on niin vähän, niin Suomen historiassa on jo rakennettu sillä tavalla yhteiskuntaa, että naisilla ja miehillä on ollut samat mahdollisuudet koulutukseen ja molempien työpanosta on sitten myöhemmin tarvittu. Ja tästä syystä sitten meidän hyvinvointivaltiotamme on rakennettu sillä tavalla, että naiset voivat aktiivisesti osallistua halutessaan työelämään, mutta voivat osallistua ja että heillä on myös mahdollisuus hankkia lapsia ja olla äitejä. Täällä on ohi tämä näin. No niin, 여성들에게 출산과 육아가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핀란드 저출산 정책의 핵심인 셈이다. Ja tähän on jossain määrin tämä politiikka on tuottanut tulosta, mutta se on muistettava, että tässä toimii yhdessä tämä kannustus ja sitten myös se, että ei ole turvatonta perheen kannalta, jos lapsia syntyy, vaan sosiaaliturvajärjestelmä huolehtii siitä, että he saavat tiettyjä etuuksia, jolloin perheen toimeentulo on turvattu. 핀란드의 여성들이 육아에 고민 없이 활발하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핀란드의 보육 지원 제도 또한 큰 역할을 했다. 핀란드 보육시설의 96%는 지자체가 운영한다. 사립은 전체의 4%에 불과하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율이 5.4%에 머물고 있는 우리와는 사뭇 대조적이다. Kustannuksiin osallistuu sekä kunta että vanhemmat. Ja vanhemmat maksavat enimmillään noin 230 € kuukaudessa ja loppu noin 3/4 lapsen kuukausihin maksusta tulee kunnan kautta. Ja jokaisella lapsella on subjektiivinen oikeus osallistua tänne päivähoitoon huolimatta siitä, että vanhempien omasta tulotasosta. Ja yleistä on, että kunnat järjestävät päivähoitopaikkoja. Ja se tarkoittaa sitä, että ne ovat kohtuuhintaisia, ne eivät ole kalliita. Että halutessaan vanhemmat saavat lapselle hoitopaikan hyvinkin joustavasti. Ja tämä on tehnyt sen mahdolliseksi, että on turvallista jäädä kotiin
äitiyslomalle, äitiysvapaalle ja palata sen jälkeen töihin. 저렴한 보육 비용과 믿을 수 있는 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있기에 엄마들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자신의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이다. 양성평등의 실현이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여성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산으로 여기는 기업 문화 또한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데 한몫을 했다. 섬유 전문 글로벌 기업인 이 회사는 직원의 절반이 여성 인력이다. 이들을 위한 지원책이 필수적이었음은 물론이다. 3살짜리 딸을 둔 수잔나 카이보넨 씨는 하루에 6시간을 직장에서 보낸다. 육아휴직 후 1년간 쓸 수 있는 단축 근무제 덕분이다. Mä olin ensimmäisen vuoden siitä, kun mä palasin töihin, niin mä tein lyhennettyä työaikaa. Että Suomessa on mahdollista tehdä siihen saakka, kun lapsi täyttää 3 vuotta, niin voi tehdä joko 4-päiväistä työviikkoa tai 6-tuntista työpäivää. Ja mä tein tätä lyhennettyä työpäivää, eli olin 6 tunnin työpäivällä. Ja nythän mulla olisi ollut mahdollista joulukuuhun asti, kun Helmi täyttää 3, niin olisin voinut sitä lyhennettyä työaikaa tehdä. Mutta sitten tämä... 수잔나 씨는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약 2년 동안 휴직을 한 후 올 초 회사에 복귀했다. 짧지 않은 기간 자리를 비웠지만 직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특별한 걸림돌은 없었다. Aika monen äidin unelma olisi olla vähintään se 3 vuotta kotona, kun siihen on niin kuin tavallaan lupa ja laillinen oikeus. Mutta ei siis tarvinnut missään vaiheessa pelätä sitä, että työpaikkaa ei olisi siinä vaiheessa, kun palaa. Et en hetkeäkään ajatellut sitä, että pitäisi kiirehtiä takaisin töihin, koska joku muu olisi vienyt vaikka mun työpaikkani. Hetkeäkään en semmoista ajatusta kyllä tuntenut. 수잔나 씨가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했다. Tässä on Ullan, tämän kollegani paikka. Sitä pidetään nyt tyhjillään siihen saakka, että Ulla palaa takaisin ja minä hoidan sitten sillä välin hänen työnsä. Hänellä on tosiaan 9 kuukautta on sitä äitiyslomaa. Sen jälkeen hän voi olla 3 vuotta siihen saakka, että tämä pienempi lapsi on 3 vuotta. Tämä on Ullan toinen lapsi siis. Niin hän voi olla siihen saakka, että lapsi...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로 여성들은 누구의 눈치를 살필 필요가 없다. 그들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전보다 더 확고해진 책임감으로 회사를 지탱할 것이다. 여성을, 엄마를 배려하는 기업의 문화야말로 한 기업과 나아가 핀란드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Me kannatamme tasa-arvoa ja varmasti ajattelemme niin, että nainen tietyissä työtehtävissä on yhtä hyvä kuin mies on ikään kuin toisiaan poissulkematta. Että se ei ole tehtävät eivät ole sukupuolesta kiinni. Ja toisaalta sitten taas kyse on myöskin ikään kuin yhteiskunnan rakentamisesta. Myös yhteiskunta voi paremmin ja saavuttaa enemmän, kun sekä naiset että miehet ovat työelämässä. 핀란드의 저력은 여성으로부터 비롯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진짜 저력은 바로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핀란드만의 분위기가 아닐까? 자동차 디자이너인 마틴 롬비스트 씨는 요즘 부쩍 늘어가는 딸 린네의 재롱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마틴 씨는 딸아이의 육아를 위해 현재 휴직 중이다. 아침은 산책으로 시작한다. Me herätään aamulla, syödään aamupala ja sitten me leikitään vähän aikaa ja sitten mä laitan koiralle murot ja me lähdetään koiran kanssa lenkille. Ja lenkin jälkeen Linnea yleensä nukkuu päiväunet. Silloin mä saan olla pari tuntia rauhassa. 첫돌이 같이 난 아이를 아빠가 혼자 돌본다는 게 힘들지는 않을까? Se on raskasta hoitaa lapsia koko ajan. No, onhan se. Kyllä se on aika väsyttävää puuhaa. Varsinkin kun Linnea oli pienempi, kun Linnea oli niin riippuvainen äidin maidosta ja silleen. Niin
아이를 안고 혼자 장을 보는 모습이 꽤 능숙해 보인다. Tosiaan aika vähän ostetaan yleensä kerrallaan, mutta sitten välillä me koitetaan käydä tuolla keskustassa ostamassa vähän enemmän. Se on vaan tosi raskasta, jos Linnea kantaa ja 2 kauppakassia mukana, niin se on ihan... 핀란드에서 육아휴직을 한 남성을 찾아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이의 육아는 부모 공동의 몫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마틴 씨 역시 아직 학생인 아내의 학업을 위해 육아휴직을 선택했다. 아이를 낳고 첫 3개월은 아내가 학교에 휴가를 내고 린네를 돌봤었다. 학생에게도 출산을 위한 휴가가 주어진다는 것이 이채롭다. 핀란드 사회 전반에 부모가 되는 사람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존재하는 것이다. 핀란드의 육아휴직은 3년까지 보장돼 있다. 출산 후 첫 1년은 아내가, 그 다음 해에는 남편이, 그리고 3년째에는 부부의 합의하에 둘 중 한 사람이 쓸 수 있다. 휴직 기간의 첫 3개월은 직장에서 100%의 급여를 지급하고 이후에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육수당을 받게 된다. No se on mun näkemyksen mukaan niin kuin yhteiskunnan näkemys on tosi positiivinen. Sitä tuetaan tosi paljon nykyään ja kaikki on tosi niin kuin positiivisia ja hyväksyy sen ihan täysin. Et en mä usko, että kukaan sitä varsinaisesti vastustaisikaan. Sen mä kyllä uskoisin, että jos ei henkilöllä ole mitään todella isoja esteitä sille, niin ne ottaa sen. Et kyllä mun tietääkseni ainakin kaikki yrittää ottaa sen.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핀란드 아빠들은 자연스럽게 아이와 교감하는 법을 배우고 또 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감에 대해 깨닫는 기회를 마련한다. No se on halu osallistua lapsensa kasvattamiseen ja nähdä näitä ensimmäisiä asioita, mitä voi nähdä. Että niin ensimmäinen se, että hän seisoo ilman tukea ja konttaa tai sanoo ensimmäisen sanansa. Että niin kaikki noin saattaisi jäädä näkemättä, jos olisi töissä. Tämä on mun mielestä semmoinen tietynlainen elämys ja mahdollisuus nähdä ja oppia enemmän omasta lapsestaan. 20대 초반의 마틴 씨는 이 소중한 경험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 한 단계 성숙해질 것이 틀림없다. Se on, mun mielestä tuntuu ihan hienolta, että kyllä jos mulle vaan mahdollisuus avautua siihen, niin seuraavienkin lapsien kanssa jäisin mielelläni vanhempainvapaalle sitten. Että tää on tietysti ihan eri tavalla kuin töiden teko raskasta, että tää on sitten jatkuvaa huolehtimista ja kasvattamista ja opettamista, mutta kyllä se kaiken kaikkiaan on hienoa ja tässä on omat etunsa ja omat haittansa. Ja kyllä mä sitä kaikille omalle ystäväpiirille suosittelisin.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는 어떨까? 병원을 찾은 수많은 엄마들 사이 아이를 낳는 아빠 한 사람이 눈에 띈다. 좋아. 그리고 몸무게도 좀 재주세요. 잠바 하나 벗기시고요. 오늘은 생후 8개월 된 딸 주아의 예방 접종이 있는 날. 마음이 아프네. 수고하세요. 초등학교 교사인 이정구 씨는 현재 육아휴직 중이다. 육아를 전담한 지 5개월째에 접어들었지만 아이를 돌보는 일은 여전히 조심스럽다. 엄마가 맞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데리고 가서 더운 거 아닌가. 저 맞을 때 막 우는 거 보면 짠하죠.
육아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다 보니 웃지 못할 일들도 많았다고 한다. 한번 여름에 복숭아를 딱 먹는데 제가 얘 옆에서 먹고 있었어요. 얘가 막 입맛을 다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숭아 국물이 많잖아요. 그 티스푼으로 진짜 국물을 이렇게 딱 떠가지고 얘를 먹였는데 한 10분 지나니까 온몸에 두드러기가 막 나는 거예요. 올라가고 병원 갔죠. 복숭아는 이게 갓난 애기들한테는 절대 먹이면 안 된다고 돌지나면서 그때부터 좀 공부를 했죠. 정구 씨는 이제 이유식도 직접 만들어 먹이고 아이의 표정만 봐도 필요한 게 무언지 알아차리는 베테랑 아빠가 되어가고 있다. 고구마, 감자. 정구 씨가 육아휴직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수확은 무엇일까? 정구 씨에게는 잊지 못할 많은 순간이 있었다고 한다. 우리 아이의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생생히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벅찬 감동이더라고요. 이가 났을 때도 얘가 이 난 걸 제가 처음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는 그 기쁨이 되게 크더라고요. 하지만 이러한 아빠만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남성의 수는 극히 제한적이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출산 휴가를 사용했던 그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약 50% 정도였고요. 그 중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단 1.4%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남성이 참여하는 것을 얼마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아휴직은 여성에게도 어려운 일이지만 남성들에게는 더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게 사실이다. 육아가 여성의 일이라는 편견이 아직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육아휴직을 하는 과정이 되게 힘들었고 직장에서나 되게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너 이제 승진할 생각은 뭐 승진이 힘들 거다. 뭐 네가 육아휴직을 했다는 기록이 이제 인사기록 카드에 남음으로써 너는 좀 승진에 불이익이 있을 거다. 활동량이 너무 왕성해서 기저귀 가는데도 가만히 안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선택한 정구 씨는 직접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며 아내와 여성에 대한 시각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고백한다. 먼발치서 와이프가 아내가 아기를 키우는 걸 봤을 때 그냥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직접 키워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참 중요하고 그런 거를 되게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아기 날 때 그 고통은 잠깐이잖아요. 더 낳기를 꺼려하는 게 기르면서 힘든 점, 육아의 힘든 점 때문에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경제적으로나. 이제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규정했던 성 역할에 대해 재고해봐야 할 시점은 아닐까? 서울 양천구의 서부 여성발전센터. 지난 97년 문을 연 이래 여성들의 재교육을 담당해오다 지난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로 지정된 곳이다. 이곳 수강생들의 대부분은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들. 애들 가르치는 거 한 5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가르치는 일을 했었는데, 예. 왜 그만두셨어요? 결혼하면서 그만뒀고 결혼하고 바로 임신이 돼서 이제 애를 가지게 되니까 그만두게 됐어요. 좀 아쉽고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래도 본인 일이었을 텐데. 좀 내가 계속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죠. 그러니까 애 키우는 데만 전념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연정 씨는 요즘 에코그린 강사 자격증의 취득을 목표로 3개월간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의 특기적성 강사를 염두에 둔 것이다. 센터는 경력의 공백으로 다시 사회에 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취업을 직접 알선하기도 한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 어떤 중점 사업으로 여성 희망일터 조성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좀 중점을 둬서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100개 희망일터를 일단은 목표를 하고 있고요. 지금 거의 100개가 거의 다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구직 여성들한테는 사실은 오랫동안 경력 단절이 되다 보니까 막상 왔을 때 자신감이나 또 직업의식이 너무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케어할 수 있는 교육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재교육을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였던 아이의 돌봄 문제는 센터가 제공하는 타가 시설이 해결했다. 수업 하시는 동안 일단 맡겨두시는 거예요? 예, 여기서 맡겨두는 거예요. 몇 시간 정도? 2시부터 5시까지니까 한 3시간 정도. 네, 3개월 동안. 오고 싶어요, 되게. 집에서 엄마랑 계속 있으니까 좋은가 봐요, 여기 오는 게. 이거 어떡하지? 사회 재진입을 앞둔 연정 씨의 각오는 남다르다. 자, 신발 신어지. 엄마들이 그게 필요한 것 같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이건 수업을 들으면서 내 안에 자극이 계속 되니까 아, 내가 준비를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서구의 선진국들은 여성이 일과 육아 사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다. 시행착오를 거듭했고 그 결과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이 동시에 오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성공했다. 오히려 일하는 여성이기 때문에 폄하한다거나 아이가 있는 그 엄마기 때문에 같이 일할 때 불편함을 막 극대화해서 표현한다거나 이런 거는 여성들을 굉장히 좌절시키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의 사회적 배려가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 어느 정도까지 정부가 기업을 컨트롤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선을 다시 한번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한 그 지점을 정확하게 체감이 있게 짚어가는 것이 정부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치열한 경쟁의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우리가 지금 풀어가야 할 숙제는 아닐까?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이 달라지고 있다. 육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기 시작한 사람들. 대한민국과 비슷한 출산율을 보여온 일본의 20년에 걸친 눈물겨운 저출산 극복기.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 세계의 워킹맘. 그들이 사는 법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저출산 해법. 엄마가 일하는 사회에서 그 비법을 만나본다. 그치지 않는 노래 아빠가 부르는